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100세 습관을 만들어드리는 튼튼백세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후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식사 후에 피우는 담배를 일컫는 말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5070 세대에게 더 친숙하고 강력한 유혹인 식후눕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고 싶습니다. 식사를 아주 든든하게 마치고 나서 따뜻한 아랫목이나 푹신한 소파에 배를 깔고 드러눕는 것 말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행복이자 달콤한 휴식이죠. 예로부터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어른들의 따끔한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곤증이 밀려올 때 그 나른한 유혹을 뿌리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딱 5분만 눈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곤 했죠. 배가 부르면 몸의 모든 에너지가 소화기관으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제가 이 달콤한 식후눕 습관이 우리가 그동안 눈물겹게 노력하며 조절해온 혈당을 순식간에 도로아미타불로 만드는 최악의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어요? 식사 직후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 속의 당 수치가 가장 가파르게 치솟는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가 가동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건강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자 가장 위험한 위기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소파에 눕느냐 아니면 딱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 혈관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많은 분이 당뇨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현미밥을 먹으면서도 식후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눕는 습관 때문에 혈당 조절에 실패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식후 골든타임을 기적의 시간으로 바꾸는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돈 한 푼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없는 가장 강력한 혈당 조절제인 식후 10분 걷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이, 그깟 10분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얕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놀라운 마법을 부리는지 제가 오늘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아주 상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더 이상 식후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운동화를 신으려 하실 겁니다. 자, 그럼 혈액 속의 당분을 태워버리는 기적의 10분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식후 10분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식사 직후 우리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 대홍수 사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혹은 맛있는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들은 입에서부터 위장까지 이어지는 정교한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이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변합니다. 이 포도당들은 혈액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라는 집으로 배달되죠. 식사를 마친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바로 이 포도당 알갱이들이 우리 혈관이라는 땜으로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혈당의 대홍수 시간입니다. 댐의 수위가 순식간에 위험 수위까지 치솟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댐 관리인 역할을 하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든 일꾼들을 비상출동시킵니다. 인슐린 일꾼들은 혈액 속을 부지런히 헤엄쳐 다니면서 우리 몸의 근육이나 간세포라는 집들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 넘쳐나는 포도당 물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문이 정상적으로 열려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거나 저장되면 댐의 수위, 즉 혈당은 다시 안전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평화로운 조절 과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세포라는 집의 열쇠 구멍이 녹슬고 끈적하게 뻑뻑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일꾼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쇠를 돌려봐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당 물은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해 계속 댐에 차오르고 결국 댐 벽인 혈관 벽을 갉아먹으며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혈관을 공격하고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는 식후 고혈당, 즉 혈당 스파이크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혈액 속에 설탕 알갱이가 너무 많아지면 피는 끈적해지고 혈관 내피세포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소파의 대자로 누워버리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 우리 세포들은 지금은 주인님이 잠잘 시간이라 에너지가 하나도 필요 없으니 문을 더 꽉 잠그라고 내부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갈 곳 잃은 포도당은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며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나중에 쓰기 위해 내장 지방이라는 뱃살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식후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내 몸에 대홍수가 났는데도 복구 작업은커녕 땜의 수문을 아예 용접해서 닫아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홍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우리 몸의 자가 복구 시스템은 없을까요? 다행히 우리 몸속에는 넘쳐나는 포도당 물을 순식간에 빨아들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상 펌프이자 거대한 스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무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 전체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최고의 소비자이자 에너지를 태우는 병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 스펀지는 평소에는 얌전히 있다가 우리가 걷기 시작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주 특별한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평상시 가만히 쉴 때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흡수하려면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정문에 꽂혀야만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시작해서 근육 섬유가 수축하고 이완되는 순간 근육은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없어도 스스로 포도당을 직접 빨아들일 수 있는 비상 통로인 GLUT4라는 특수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인체의 신비입니다.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나 급박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생존 시스템이죠. 운동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니 복잡한 결제 절차나 열쇠 인슐린 없이도 바로 혈액 속에 넘쳐나는 연료를 끌어다 쓰겠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정문이 녹슬어 열리지 않아도 운동이라는 마스터키를 사용하면 연문을 통해 포도당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식후에 가볍게 10분만 걸어주어도 우리 몸의 근육 스펀지는 꾹 짜인 상태가 되어 혈관에 넘쳐나는 포도당 물을 아주 강력하게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태우니 혈액 속의 당분 농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덕분에 췌장이라는 댐 관리인은 인슐린 일꾼들을 무리하게 동원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얻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고마운 천연 치료제가 있을까요? 식후 운동이 최고의 혈당 강화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도 중요하지만 내 다리로 직접 걷는 이 행위는 혈당은 확실하게 낮추고 근육은 탄탄하게 키우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이 됩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정말 딱 10분만 걸어도 그렇게 효과가 클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0분이면 믹스커피 한 잔 느긋하게 마시는 짧은 시간인데 말이죠.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전 세계의 수많은 의학 연구팀이 이 짧은 식후 10분의 기적을 입증해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연구팀이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은 매우 유명합니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 중 아무 때나 30분 동안 연달아 걷게 했고 다른 그룹은 매 끼니가 끝난 직후에 딱 10분씩 3번을 나누어 걷게 했습니다. 하루 총 운동 시간은 30분으로 똑같았지만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식후에 10분씩 나누어 걸었던 그룹이 한 번에 몰아서 30분을 걸었던 그룹보다 전체적인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걷는 10분이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즘 많은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봐도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밥을 먹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혈당 수치가 180 혹은 200까지 치솟으며 뾰족한 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던 분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나서 딱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거실을 움직이거나 동네를 걸었을 뿐인데 최고 혈당이 140 근처에서 완만하게 꺾이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밍의 마법이자 10분의 기적입니다. 혈당이 최고조에 이르기 직전에 근육이라는 포도당 소모 공장을 미리 가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주말에 1시간 동안 산행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것도 건강에 좋지만 혈당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매일의 골든타임을 노린 20분의 짧은 움직임이 우리 혈관에는 훨씬 더 값진 보약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10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 혈액 속의 대홍수를 막아내고 지친 췌장을 살려낼 수 있는 아주 충분하고도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식후에 신발끈을 묶는 그 10분이 훗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10년을 대신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 기적의 10분 걷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무작정 걷는다고 다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잘못된 방식은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을 지키며 똑똑하게 걸어야 합니다. 첫째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후 걷기의 황금 시간은 식사를 마친 직후부터 30분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어도 1시간 안에는 걸음마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긴박한 타이밍에 맞춰 근육 스펀지를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가 너무 불러서 바로 걷기 힘들다면 식사량을 평소의 80% 정도로 조금만 줄여보세요.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걷기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둘째는 속도의 조절입니다. 식후 산책이라고 해서 너무 어슬렁어슬렁 구경하듯 걷는 것은 혈당 조절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렇다고 숨이 턱 밑까지 차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뛸 필요도 없습니다. 식사 직후의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류를 방해해 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속도는 살짝 숨이 차오르고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의 빠른 걷기입니다.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연속해서 부르기에는 조금 버거운 정도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강도로 걸어야 우리 하체의 대근육들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구나 하고 인식해서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자세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걸을 때는 가슴을 활짝 펴고 정수리를 하늘에서 누군가 당긴다는 느낌으로 세우세요. 배에 살짝 힘을 주어 허리를 받쳐줍니다. 시선은 정면보다 약간 위를 바라보며 턱을 가볍게 당깁니다. 팔은 그냥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90도로 굽혀서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주세요. 상체를 크게 움직여야 전신 운동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칼로리 소모도 커지고 혈액순환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보폭은 평소보다 주먹 하나 정도만 더 넓게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하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날씨가 춥거나 비가 와서 나가기 힘들다면 거실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며 제자리 걷기를 10분만 하세요. TV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하면 10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5층 정도만 천천히 오르는 것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나는 정말 무릎도 아프고 몸이 천근만근이라 10분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냥 딱 5분만 누워있으면 안 될까 하고 간절하게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급격히 약해진 분들은 식후에 몰려오는 졸음과 나른함을 이겨내기가 정말 고통스러운 수행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최소한의 방어선인 최후의 처방전을 하나 드릴게요. 밖으로 나갈 기력이 도저히 없다면 눕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해서 이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누우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의 피크를 부드럽게 깎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은 까치발 들고 버티기입니다. 소파나 식탁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서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 종아리 근육에 힘을 꽉 줍니다. 그 상태로 5초에서 10초를 버티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이 동작을 10번만 반복해도 하체에 머물던 혈액이 전신으로 돌며 포도당 흡수를 돕습니다. 두 번째는 앉아서 다리 뻗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허리를 곧게 펴고 한쪽 다리를 수평으로 쭉 뻗어 5초간 버틴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주면 허벅지 근육에 훨씬 강한 자극이 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며 5번씩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정 눕고 싶으시다면 누워서 하늘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눕는 대신 등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공중에 들어 자전거 페달을 밟듯 휘저어 보세요. 1분만 해도 숨이 차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잠드는 것과 단 3분이라도 근육을 자극하고 깨우는 것은 우리 혈관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3분의 노력이 혈액 속의 끈적한 설탕 알갱이들이 혈관벽을 긁어대지 못하게 막아주는 소중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귀찮음을 이겨낸 그 3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식후 10분의 기적 이야기 어떠셨나요? 밥 먹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식후흡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낸 짧은 10분이 어떤 건강한 선물을 주는지 이제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나눈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식후 우리 혈관은 당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위험한 대홍수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은 홍수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할 때 인슐린이라는 열쇠 없이도 스스로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마법의 스펀지로 변신합니다. 셋째, 식사를 마친 직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골든타임에 딱 10분만 빠르게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방어하고 췌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걷기조차 힘든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3분 스트레칭이라도 꼭 실천해서 근육에 시동을 걸어주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식후 10분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3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뇌 혈관을 살리고 췌장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적의 기회입니다. 식후에 밀려오는 졸음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에 굴복하지 말고 과감하게 운동화를 신으세요. 오늘부터 식사 후에 소파와 리모컨 대신 현관문과 운동화를 선택하는 그 작은 용기가 모여 1년 뒤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 성적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이처럼 사소한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10분의 마법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함께 걷는 즐거움이 더해지면 건강은 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후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몸의 근본적인 체력 강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70 세대가 부상 걱정 없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근육 창고를 넓힐 수 있는 근력 운동의 비밀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저 튼튼 100세가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기운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